표면이율 연 1.904%에 불과한 채권이 종소세율 40% 구간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무려 세전 연 4.46%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요즘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낯설다, 쉽지 않다, 그거 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반응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채권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투세 도입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점이 채권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복습 차원에서 일반적인 채권 투자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 또는 자산가들이 왜 유독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 즉 저쿠폰 채권에 대해 선호하는지의 사례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 이유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짧게 다룬 바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역시나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와 더불어 매매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 시점에 발행자, 즉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정해놓는데요. 해당 이자율은 대부분 고정이율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고정이율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이자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매매 차익의 경우 투자 시점보다 시장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또는 회사채 등에서 신용 위험이 줄어드는 이유로 보유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중간에 매도를 통해 이익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속칭 알채권이라고 불리는 국내 개별 채권의 매매 차익은 현재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 투자의 이유로는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나 외화 표시 채권인 경우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등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소득자들 또는 자산가들이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면 이율은 발행자, 다시 말해 채무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율을 의미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표면 이율이 낮으면 수취하는 이자가 적어지고, 그에 따라 과세 적용되는 금액 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자 소득세 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가 많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에게는 특히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촬영일 기준 2025년 1월 9일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외채권 방식으로 매수가 가능한 현대건설 303-1회 채권을 보면, 현대건설 303-1회 채권은 지난 2020년 2월 17일에 5년 만기로 발행된 바 있고, 금년 2월 17일에 원금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표면 이율은 연 1.904%이고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지급되며 1월 9일 기준 한투증권에서 장외채권 방식으로 액면 만원당 1012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월 9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채권에 액면 기준 1천만원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 과세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나눠 각각 기대할 수 있는 은행 기준 세전 연 환산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은 1,001만 2천원으로 동일한데요. 이는 액면 만원당 매수 단가가 1012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투자자는 채권 만기일 2025년 2월 17일에 액면 원금 1천만원과 3개월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12,000원의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급받는 이자는 세전 47,600원인데요. 동이자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월 9일에 해당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지급받는 세전이자 47,600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투자한 기간, 다시 말해 2025년 1월 9일부터
채권 만기 전날인 2025년 2월 16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3개월치 이자를 받게 되나 세금은 투자 기간 39일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고, 따라서 이자소득세 등은 39일치 이자 21,179원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인 경우 14%의 이자소득세 2,820원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280원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그럼 다음의 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기준이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1월 9일에 1,001만 2천원을 투자하면 2월 17일 만기일에 원금 1천만 원과 세후이자 44,5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12,000원의 자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후 실질 수익은 3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후 투자 실질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연환산 3.04%가 되고, 이를 다시 은행 기준 세전 수익률로 환산하면 세전 연 3.59%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전 기대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가령 종소세율 40% 구간에 있는 원장님을 가정해보면 보유기간 과표까지는 같으나 적용되는 세율이 14%가 아니라 40%이기 때문에 우선 소득세는 8,070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800원이 되고 세후이자는 38,730원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세후 실질 수익 역시 26,730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 실질 수익률은 다음의 계산을 통해 연환산 2.5%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끝으로 은행 기준 세전 수익률로 환산할 경우 세전 연 4.46%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죠? 표면이율 연 1.904%에 불과한 채권이 종소세율 40% 구간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무려 세전 연 4.46%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는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가 적고, 또한 매매 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상소득 등은 본인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위험은 별개로 할 때 최근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2에서 연 3.3% 수준임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에게 있어 저쿠폰 채권은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채권 투자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더불어 고소득자들 또는 자산가들이 왜 저쿠폰 채권을 선호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